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기택입니다. 지금부터 17세기부터 18세기 송정과 제염의 갈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산림 황폐화 현상의 주 원인으로 가정용 온돌 확대로 인한 연료 소비 증가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구 밀도와 접근성이 낮은 해안 지역과 섬에서 목재가 부족했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재, 특히 소나무를 연료로 많이 사용했던 제염업이 소나무 부족 현상을 야기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바탕으로 소금과 소나무에 관한 국가 민의 입장 차이와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사회를 분석해 보겠다는 연구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연구 지역으로는 부안현의 변산으로 설정했습니다. 부안현은 제염과 봉산이 같이 행해지고 이후 적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제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천일염과 다르게 조선시대에는 염분이라 불리는 솥에 바닷물이나 함수를 넣고 끓여서 만든 소금인 자염을 주로 생산했습니다. 소금을 끓이는 솥인 염분은 재질에 따라 철분, 토분 등으로 구분됐으며 연료로 소나무나 갈대, 자풀 등을 사용했습니다. 조선 전기에 많이 사용됐던 토분, 횟가마는 내구성이 약하다는 문제로 점차 사용이 줄었고 이 자리를 철분이 차지했습니다. 기존 철분은 주물부로 만들어 무겁고 다양한 규격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후기에 들어서는 여러 철판을 이어 만든 철판부가 등장하면서 기존보다 더 가볍고 다양한 크기로 만들기 쉬워지면서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잡초나 잡목으로도 제염이 가능했던 횟가마와 달리 철분은 화력이 강한 소나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소나무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제염업자들은 주변 금송구역에 소나무를 도벌해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제염에 사용된 연료 소비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908년부터 11년까지 전국 수산에 관해 조사한 한국수산지에 따르면 염분 한 개당 한 번 불을 때면 50에서 60문금의 솔가지가 소비됐으며 이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1.7에서 2톤의 연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소금 생산 비용에 관한 조사에서는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이 19%, 많으면 75%까지도 됐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약 49%, 연료 비용이 소금 생산 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평균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 송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난 이후 조선 정부는 소나무 관리에 소홀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소나무 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판옥성 등 전선에 사용되어야 하는 소나무의 수급도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전선용 목재의 안정적 수급을 목표로 송정을 실시했습니다. 숙종은 1683년 소나무 생장에 적합한 산을 선정해 봉산으로 지정하고자 했으며 1684년 제도연에 송금 3옥을 반포하면서 봉산관리 규정으로 삼았습니다. 송정의 담당 주체는 내륙의 경우 감사가, 해안은 수사가 담당했습니다. 송정 담당 기구의 체계를 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이다시피 수영에 속한 봉산이 내륙에 속한 봉산보다 많았기 때문에 봉산 관리에 있어서는 수사가 갖는 권한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송정 권한 강화는 수사가 송정을 빌미로 백성을 수탈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안의 제염과 송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은 조선시대의 풍요로운 지역으로 인식됐습니다. 택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만기요람에서는 부안과 변산에 어염이 풍부하다는 내용과 소나무가 많았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풍요로웠던 변산 지역은 정부의 송정 정책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1716년부터 9년
조선 정부는 변산의 봉산 지역 및 그 인근에서 나무를 베고 전토를 개간하거나 소금이나 수공품을 생산하는 지역민에 대한 강력한 적간책을 추진했습니다. 1차 적간 때는 사기점과 연분회파, 투장처 이장 조치, 금표 내부의 민가 중 산직을 제외한 나머지 퇴거 등을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1차 적간 이후에도 투장처가 30군데, 연분이 2자 늘어나자 정부는 2차 적간을 실시했습니다. 2차 적간으로 사기점 46호가 폐쇄되고 제염과 수공품 생산에 사용될 신탄을 압수 후 땅에 매몰했으며 민간의 도끼까지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적간에도 부안현에는 사기점 46호, 연분 15자가 유지되며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지방민들의 저항 또한 있었습니다. 제염, 농업, 수공업에 종사하던 일반 민중들, 상인들은 물론이고 고음량 등 지방 토호들도 수령에게 억압책에 대해 항의하다가 유배 등 취재를 당했습니다. 정부의 억압적 산업정책으로 지방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 이들 중 일부는 농림당, 변산적 등 군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후 연구 계획입니다. 첫째, 제염에 사용된 연료의 종류나 효율성에 관한 사료를 추가로 수집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대에 따른 소금과 소나무의 경제적 가치 변화에 관련된 사료를 추가로 수집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염과 송정이 야기시킨 국가 민의 충돌과 관련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고자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가 송정을 위해 실시한 회유책, 지원책에 관한 사료를 추가로 수집하고자 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